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며칠 전에 포드에서 신형 F150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포드 F150은 완전히 탈바꿈한 기존의 포드 F150에 비해서 다양성을 추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디자인도 확 바뀌었으며,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고, 차의 유틸리티적인, 여기서는 좀 유틸리티적이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편한 장비들이 차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시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존 F150보다는 좀 더 편한 SUV나 세단형에 적용할 만한 그런 옵션들도 추가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F150 참 기대 많이 되네요. 저 사실 지금 트럭 하나를 사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트럭을 사게 되면 몇 달 안 있다가 바로 중고차가 돼버리잖아요. 새 차가 새로 나오니까. 물론 뭐 차는 사고 난 다음 날부터는 바로 중고차가 되는 거지만, 그리고 또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F150이 출시되자마자 별별 사이트에서, 특히 북미 지역은 이게 판매율 1위잖아요. 판매율 1위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차종인데, 새로 이제 풀모델 체인지돼서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웬만한 자동차 관련 채널들은 이 차의 리뷰를, 프리뷰죠, 한 번씩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트럭 관심 많죠. 북미에 사는 한국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이나. 그래서 우리도 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일단 이 포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딱 봐도 뭔가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다양성이 보이죠. 사진이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차근차근 보죠.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에어스트림, 이거 정말 비싸요. 여기서도 이 정도 사이즈면 대략 한 캐나다에서 10만 불이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외모를 한번 볼까요? 외모는 사실 이게 트럭 형태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지정돼 있어요. 포드는 포드, 닛산 타이탄이면 타이탄, 램이면 램, 실버라도면 실버라도,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포드 F150도 이 본네트의 끝라인은 약간 GM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거는 포드 F 시리즈다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뭐 크게 달라진 점이 큰 형태로 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11개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원하는 차의 라인업별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제한사항으로 두겠지만, 아무튼 총 11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미티드로 올라갈수록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XLT나 레리엇에서는 그릴의 선택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업에 어떤 그릴이 정해진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도록 하고, 자, 헤드라이트를 한번 가운데서 보면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약간 기역자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주변 밑에 안개등 자리에도 약간 니은자 모양의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는 아닐 걸로 보고, 물론 이제 이 안에 LED 헤드라이트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약간은 기역자나 디귿자 느낌의, 어떻게 보면 이 전전세대 F350 트럭과 비슷한 느낌,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얇은 라인의 LED가 들어가서 더 고급지고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리미티드 모델이니까 다른 라이트 옵션이 되지 않는 XL이나 엔트리급에는 어떤 라이트가 적용이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차가 제작 발표를 하면서 옵션이 낮은 차는 별로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 나온 차니까. 사실 리미티드가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에요. 주로 XL 엔트리부터 레리엇까지가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라서 좀 볼라 그랬더니 기본적인 헤드라이트 옵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LED를 기본용으로 적용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면은 지금 말고 이 전세대 F150의 테일라이트 느낌이 살짝 나요. 테일라이트는 이 트럭의 트렁크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중요성을 띄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자, 이번에 나온 트럭도 프레임은 쇠로 돼 있고, 그리고 바디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2020년식 모델에 있는 바디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F150 바디가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차가 예를 들어서 어디 찌그러지고 살짝 손상을 입게 됐을 때 이 수리비가 엄청나요. 예를 들면 지금 말고 이 전세대 모델까지는 이게 그 알루미늄 바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판금 도색 작업에 있어서 좀 더 그 지금 나온 모델보다는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알루미늄 바디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좀 더 공정 자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돼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찌그러지고 외부에 손상을 입으면 생각보다 견적이 좀 많이 나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차에 적용된 엔진은 총 6가지 엔진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매니아로서 좀 더 반길 만한 사항은 기존의 5.0 V8 엔진에다가 자연흡기 엔진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3.3 V6 엔진인데 이 엔진은 이번에 이 포드 F150에 처음 적용하는 엔진이고요. 이 엔진을 적용했을 때 연비와 이 차의 출력들을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는 건 상당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2.7 이코부스트 엔진, 3.5 이코부스트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둘 다 터보죠. 3.5 이코부스트 엔진보다 2.7 이코부스트 엔진이 대략 리터당 한 1km 정도 더 나온다, 연비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총 지금 4개 엔진이죠. 거기에 3.0 V6의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3.5 이코부스트 엔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에요. 일반 하이브리드인데 이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전기 모터는 3500W짜리가 들어가고요. 1500W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작지 않은 배터리랑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가솔린과 전기의 그 쓰임새가 변동이 되고, 물론 최고의 출력을 낼 때는 동시에 사용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브레이킹이나 주행 상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를 소모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12,000파운드까지 토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토잉 숫자를 보면 기존의 3.5 이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간 부분과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차도 거의 뭐 11,000파운드, 제가 그 차를 탔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11,000파운드 넘게까지 토잉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적용해서 토잉할 수 있는 캐파시티, 그러니까 토잉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늘어났다, 이 부분은 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이름을 파워부스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대략 주행거리가 풀탱크로 1100km 가까이 주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주행 테스트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타봤던 3.5 이코부스트 엔진은 풀탱크 했을 때 거의 기름이 바닥까지 한번 타보게 되면 일반 시내 주행 연비는 대략 한 800km 정도 좀 더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신호등이 많이 없고 평범한 주행을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00km에서 1000km 정도까지 탄다고 해요. 1000km 넘진 않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이 연비의 부분은 3.5 이코부스트나 5.0 8기통 엔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포드에서 처음에 광고하기로는 3.5 이코부스트가 기존의 5.0 V8보다 훨씬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혹해서 이코부스트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코부스트를 샀던 사람들이 한 2,000명 모여서 포드 자동차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니네가 연비가 이렇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어떤 연비를 위해서 이코부스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이코부스트 엔진은 정말 차 잘 달립니다. 이것도 저번에 제가 트럭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기 저항 때문에 한 뭐 160, 170 뭐 이렇게 달리면 안 되겠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약간 처지는 면은 있지만 대략 일반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스피드 안에서는 머스탱 GT하고 같이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차가 정말 빠르고 민첩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됐으니까 이 차가 또 얼마나 괴물처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지 참 궁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포드 랩터는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포드 랩터가 바뀔 때 어떤 엔진과 어떤 전기 시스템이 들어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져요. 현재는 지금 3.5 이코부스트의 450마력 엔진을 갖고 있죠. 아무튼 다음에 나온 포드 랩터는 이거보다 좀 더 마력수를 증가시킬 것이고, 마력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이코부스트 엔진에 전기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예전에 6000cc가 넘는 8기통 엔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증가시킬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포드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엔진을 개발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엔진에 대한 등록을 마치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 포드 랩터가 가질 엔진이 어떻게 나올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포드 F150보단 타이어 전체의 지름이 좀 커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상고가 살짝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구조적인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타이어 전체의 지름이 커졌다라는 건 그만큼 이 차의 운동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뭔가 노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 지름을 키웠을까? 이 부분은 거꾸로 또 의문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휠의 옵셋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휠이 얼마만큼 축의 안쪽으로 들어갈지, 차체 밖으로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F150보다
전보다는 1.9cm 정도, 거의 2cm 가까이 밖으로 뺐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랙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랙이라고 말하면은 양쪽 타이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좀 더 넓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넓어지게 되면 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주행 소음은 좀 더 날 수가 있고, 정말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직진 안정성이 약간은 트랙이 좁은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으나, 이 기존 타이어에 비해서 전체 지름을 늘렸고 그리고 트랙을 더 넓혔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차의 운동 성능이 더 좋아졌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핸들이 커서 그렇지 일반 다른 트럭과 운전했을 때 좀 더 스포티하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 부분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 F150만이 갖고 있던 차의 주행 느낌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이런 변화된 스펙을 통해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 제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프로 파워 온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고 트럭 베드에 자체적인 제너레이터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달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전기를 쓰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특히 캠핑 가는 사람들한테 일반 허가된 전기를 공급해주는 캠핑장 이외에 노지 캠핑이라고 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에 캠핑을 할 때 때로는 이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너레이터는 기름을 넣어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트럭은 자체적으로 이거를 심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3.5 파워 부스트 엔진이죠. 3.5 이코 부스트의 하이브리드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의 용량 자체가 7200W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7200W면은 딱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웬만한 공구들, 뭐 드릴이라든가 심지어 전기를 많이 먹는 전자레인지, 오븐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용량이 될 뿐더러, 이런 용량을 갖고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캠핑뿐만 아니라 이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뭐 핸디맨이라든가 아니면 목공일 하는 분들, 하여튼 여러가지 그 전동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부분이죠. 다른 엔진은 2000이나 2400W짜리 제너레이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공구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캠핑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00W 같은 경우 이 포드 F150에 풀탱크를 채웠을 때 운행하지 않고 이 제너레이터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뭐 80시간 이상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특히 캠핑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 베드에 보면 새롭게 이제 추가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유용한 옵션인데, 보시면 이 홀 구멍도 아이패드 미니 정도까지는 들어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컵홀더도 있고요. 자가 여기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 인치입니다. 인치 아닌 피트. 왜냐면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눈금이 보이진 않아요. 아닐 수도 있나요? 이게 수출되는 나라마다 유닛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글쎄요, 북미 이외에 들어가는 F150은 어떻게 들어갈지 그것도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번에는 F150에 신경을 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내에 보면 평평하게 이 바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암레스트예요. 암레스트인데, 뭐 포드에서 조사하기를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뭐 30%는 랩탑을 아니면 차 안에서 메모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포드에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레스트 부분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플랫한 데스크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 뭐 이렇게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후진 어시스트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부분이 없으면 트레일러를 달고 후진할 때 상당히 헷갈려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를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핸들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교육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핸들이 있을 때 핸들 밑에 부분에 손을 잡고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은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 그러면은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백업 어시스트 기능이 있을 때는 정말 트레일러 달았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존 세대도 있던 부분이니까 지나가고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는 이번에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에 Think 3가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4가 들어가게 돼서 좀 더 운전자 중심적이고 편한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선을 꼽지 않고 작동을 할 수 있게 아주 편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포드에 사용하는 싱크 4가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사 시스템 있죠? 그 알렉사 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니터는 이게 12인치짜리 모니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옵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레리엇 이상으로 라인업이 올라갔을 때 이 모니터가 적용이 되고요. 기본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작겠죠. 포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모니터 사이즈를 구분을 줬어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계기판 모양이죠. 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도 뭐 거의 풀 디지털이었지만 이번에는 경계선 없는 하나의 화면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출시한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포드도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킹 렌치 차인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시트예요. 시트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시트에서 등받이만 내려가게 되면 이거를 180도로 딱 누웠을 때 이 등받이가 솟아 있잖아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새로 이번에 포드에 적용한 이 시트는 맥스 리클라인 시트라고 해서 젖힌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시트를 한번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일자로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두 명이 캠핑 갈 때는 텐트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 차에서 충분히 잘 수가 있다라는 거를 포드 트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와이어리스 차징 시스템 있고, 기본적으로 옵션 사항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스위치의 느낌이나 돌리는 조그 셔틀의 느낌 자체는 기존의 포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 미러는 토잉 패키지를 넣었을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를 옆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캠핑카 같은 트레일러를 넣게 되면은 이 차보다 트레일러가 더 밖으로 나와요.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미러가 없고 일반 사이드 미러를 적용하면 트레일러 옆에 오는 차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거울이 없는 일반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는 트럭을 샀을 때 내가 캠핑카를 몰길 원한다면 그 사이드 미러에 추가적으로 미러를 하나 더 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 없이 이런 옵션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이건 사용해봐서 알아요. 상당히 편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차와 같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수납 공간이에요. 기존에 F150도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수납 공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키로 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짐을 여기다 싣고 차를 놓고 간다거나, 이 북미 지역은 워낙 차 안에 도난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 뒷시트 밑에 추가됐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기어 노브 있잖아요. 기어 노브를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고 그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어 노브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평평해지잖아요.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암레스트를 펼쳐가지고 이거를 데스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업대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 기어 노브를 안에 넣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게 또 같이 추가가 된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스 리클라이닝 시트는 레리엇 모델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요. 플래티넘, 킹렌치, 리미티드 모델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모델과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의 구분을 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이 차를 통해서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라인업을. 근데 이번에는 그 라인업을 좀 더 탄탄하게 구성을 해서 특히 옵션이 고급 모델로 갈수록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일한다고 해도 일하는 사람이 평소에 다니면서 편하게 다니지 말라는 법도 없고, 꼭 이 트럭을 일하는 트럭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실내에서는 좀 더 고급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볼 때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11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개 같은 경우가 너무 다양해요. 어떻게 적용이 될지. 현재 판매되고 있는 F150 같은 경우는 그릴에 대한 옵션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랩터스러운 그릴이 유행을 해서 그 부분이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와서 그릴을 바꾸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드사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또 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그릴을 쫙 보시고 어떤 게 내 취향이네 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세하게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직 실차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프로토타입만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차 나올 땐 또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엔진의 라인업은 확실히 구성이 됐고 기본적으로 추가된 옵션도 다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가격 같은 경우도 기존의 F150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모델을 7월달부터 디스카운트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7월달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월 2일부터 인플로잉 프라이스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실시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또 지금 나오는 신모델은 아니지만 기존의 모델을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포드 F150을 사고 머플러 튜닝을 많이 해요. 근데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머플러를 달았을 때 기존의 이코부스트보다는 좀 더 사운드가 더 날카롭게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시할 새로 바뀐 랩터 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을부터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영상이나 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리뷰도 한번 찾아보시고 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고민하고 고려하셔서 관심을 더 가져보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담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마칠 건데요. 이번에 나온 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외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좀 더 기존 모델보다 파워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민 많이 되네요. 사실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 F150의 헤드라이트 모양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올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 부분은 트렁크에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제너레이터 부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3.5 이코부스트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3.5 파워부스트 엔진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간단한 캠핑이라든가 캠핑 아니래도 뭐 당일치기라도 어디 좀 더 오지에 놀러 갔을 때 밥 해먹거나 뭔가 사용하기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여서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제가 이 트럭을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글쎄요, 이걸 사게 될지 아니면 지금 팔고 있는 현재 모델을 사게 될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새로 POV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차 리뷰는 리뷰지만 리뷰와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주행을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양한 길과 다양한 차로 POV 드라이빙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 제 채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